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애프터 이펙트와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을 맡고 있는 윤석찬 강사입니다.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프터 이펙트 강의인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어도비사의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는 TV 광고 또는 영화 그리고 이제 CG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들 있죠. 뭐 VFX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합성 효과랑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2D 그래픽 이제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 이미지를 움직이는 거를 저희가 모션 그래픽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특화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도비사에는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음 접했을 때 난이도가 제일 좀 높은 편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누군가랑 같이 이제 도움을 받아서 제작을 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거나 설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도비 프로그램 대해서 먼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어도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도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면서 구독제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독제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영상 프로그램이라든가 그의 어도비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할 때 매달 얼마씩 지불을 해서 사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미리 인터넷 페이지를 켜놨는데 이제 뭐 네이버라든가 뭐 구글에서 어도비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도비 사이트가 나오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도비 사이트에서 우측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로그인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로그인을 한 상태겠죠. 그래서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결제를 하게 되는 건데 제가 아까 구독 시스템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구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매달 얼마씩 내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약 7일 정도의 체험판 기간을 주거든요. 모든 프로그램을 사용해볼 수 있는 7일의 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해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뭐 다양한 할인 혜택, 세일 같은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연간 동안 할인을 받는다거나 약간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좋은 시기에 잘 구입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학생 할인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저희가 이제 일반인이 사용하는 거랑 학생 할인이랑 금액 차이가 엄청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있어서는 막 6만원대 매달 6만원씩 사용을 하는데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재학증명서라든가 약간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어도비에 제출을 해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모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23,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지금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할인까지 하다 보니까 뭐 18,000원까지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학생이라면은 금전적인 부담이 아무래도 좀 심하실 거예요. 6만원씩 나가잖아요 매달. 그래서 학생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 혜택도 있으니까 내가 약간 그래픽 관련된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걸 사용하시면 좀 좋겠죠. 그래서 일단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어도비 공식 홈페이지예요. 이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상단을 보게 되면은 크리에이티브 및 디자인이라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 및 디자인 탭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아까 언급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를 받게끔 해주는 것과 여러분들이 이제 어도비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내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집에서의 그 사용 환경을 똑같이 구성을 할 수 있게끔 뭐 폰트를 집어넣는다던가 아니면은 저희가 웹하드를 하게 되면은 뭐 네이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게 구글에서 사용하는 웹 드라이버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백업을 하는 거를 이제 어도비 자체에서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랜을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대략적인 클라우드 용량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셋업 같은 걸 도와주는 기능을 해주는 게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거나 그런 자료들을 언제 어디서든지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로그인만 하게 되면은 내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내 컴퓨터가 아니어도 어디서든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로그인만 하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약간 그런 엄청난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래를 보게 되면은 이제 크리에이티브 및 디자인을 누르게 되면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소개, 뭐 포토그래퍼, 학습 및 교사, 중소기업, 엔터프라이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플랜을 구입할 수 있는 이제 종류들이 이렇게 쭈룩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볼 때는 모든 플랜 및 가격 보기를 누르게 되면 되고요.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프로그램이 매달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든 앱이라고 하죠. 저희가 옛날에는 이걸 마스터 콜렉션이라는 단어로 불렀었는데 이제 그냥 모든 앱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도비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한번 사용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 매달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도 사이버 원데이 할인 행사로 11월 4일까지 원래 6만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47,000원 이런 식으로 할인 시즌이 있다라는 걸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아직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잘 쓰지 못하는데 그리고 금전적인 부담도 좀 심하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들 중에서 따로따로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쭈르르 펼쳐져 있으니까요. 내가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결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1년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1년을 한 번에 끊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할인 혜택을 줍니다. 할인 혜택을 주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은 만약에 내가 그 1년간 이용을 하다가 할인하는 행사가 있어요. 할인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바꾸고 싶을 때 이제 약정 같은 게 걸려 있어서 이제 물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한번 신경을 써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약간 또 다른 팁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가 언제 어디선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혼자서 쓰는 게 아니라 내 계정을 두 명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쓸게, 너는 언제 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둘이 금액을 나눠서 쓸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금액을 할인?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그런 방법도 이용을 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구비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도비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봤고 애프터 이펙트가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뭐 좀 너무 대충 설명한 것 같지만 해보시면 알게 되니까요.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을 해봐야겠죠. 자, 지금 제 화면의 아래 하단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프로그램에 여러 개 쭈루루 깔려 있는데 맨 앞에 있는 PS, 포토샵과 그리고 일러스트,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그리고 라이트룸, 그리고 라이트룸 클래식 이런 식으로 메뉴들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디자이너,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영상을 하시게 된다고 했을 때 이제 같이 쓰는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가장 같이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포토샵, 일러스트,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이렇게 4개가 거의 패키지 같이 따라다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옛날에는 애프터 이펙트 자체에서도 저희가 업로드라든가 이제 납품을 할 수 있는 영상을 뽑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CS6까지 되게 오래된 버전이죠. 근데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CC 버전으로 올라오고 나서는 이제 애프터 이펙트 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덱이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은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라는 프로그램이 같이 설치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가 이제 아까 제가 언급을 했던 납품용 영상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영상을 출력을 해서 업로드라는 영상을 뽑을 때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개의 프로그램이 거의 패키지처럼 따라다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로그램 자체는 아까 제가 난이도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좀 약간 연계되는 프로그램들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애프터 이펙트를 이용을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고 하게 되면은 포토샵 일러랑 프리미어 먼저 이렇게 조금씩 만져보고 나서 에펙을 만지게 되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작업이라든가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애프터 이펙트 먼저만 시작을 한다고 문제가 되는 거 될 수도 있냐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앞에 있는 소스들을 다른 사람이 제공해서 저한테 줄 수도 있고 내가 파트를 나눠가지고 이제 좋은 회사를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몰아서 하기보다는 그 각각의 파트가 되게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완성된 거를 받아서 작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프로그램을 켜놨는데요. 이 AE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를
클릭을 해가지고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화면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자, 홈이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제가 작업을 했던 이런 메뉴들이 이렇게 쭈르륵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 들어갈 이제 인트로 영상 작업을 한 게 지금 여기 앞에 이렇게 메인 페이지에 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작업한 파일을 보여주는 게 이 홈 버튼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홈의 왼쪽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영상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알아둬야 되는 간단한 지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먼저 만들기 전에 저희가 그 영상을 가공하는 곳이 있겠죠. 작업 면역이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작업 면역이라는 게 프로그램마다 좀 부르는 명칭이 살짝 달라요. 이제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라고 하는데 시퀀스라는 단어는 영화 쪽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여러 개의 컷들과 씬들이 모여가지고 시퀀스를 이뤄서 그 여러 개의 시퀀스가 이제 다 완성이 되면은 모여가지고 완성이 되면은 영화가 된다. 약간 그런 개념인데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작업 면역을 저희가 시퀀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이는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작업 면역을 컴포지션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포지션.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 홈 버튼에서 컴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컴포지션을 만들기 전에 일단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뉴 프로젝트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갖다가 이제 활성화 시켜주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냥 X페이지를 닫고 나서 새로 만드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홈 버튼을 잘 이용을 하지 않고요. X 버튼을 눌러서 닫아준 다음에 바로 이 메인 페이지 상태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의 취향이라든가 편의에 따라서 진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시키고 나서 홈 버튼이 나온 거를 닫아서 이렇게 화면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과 저랑 화면의 구성을 먼저 일치화를 시켜야 돼요. 일치화를 시켜야지 이걸 설명을 하거나 기능을 따라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가 낯설고 제가 제일 난이도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수라든가 마우스를 잘못 클릭한다거나 뭐 그런 되게 자잘한 실수들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화면이 막 꺼졌다든가 막 창이 사라진다거나 제가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창이 틀려요 또는 없어졌어요 하는 그런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윈도우라는 탭이 있어요. 자, 윈도우라는 탭을 마우스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워크스페이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워크스페이스라는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메뉴가 쭈르륵 나오죠. 뭐 올 패널, 애니메이션, 컬러, 디폴트 뭐 등등등 수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내가 애프터 이펙트라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있어서 이 작업을 할 때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화면 구성을 바꿔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값이 디폴트로 되어 있죠. 이제 그냥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아마 저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제 그래픽 외주라든가 작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설치를 하는 편인데 마침 딱 이 강의 영상을 찍게 되는 요 시기에 컴퓨터를 밀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서 뭔가 설치를 한 게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했을 때 아마 가장 근사한 결과의 이제 세팅이 돼 있다고 보시면은 되겠죠. 너무 좋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워크스페이스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봐줘야 되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정이 있는데 두 번째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디폴트 값으로 설정이 돼 있지만 뭐 작업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좀 화면 구성이 바뀌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걸로 실수로 창을 닫아버렸어요, 꺼버렸어요 이러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복구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윈도우 워크스페이스에서 디폴트를 눌러서 저랑 화면 인터페이스 구성을 똑같이 맞추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시 윈도우에 워크스페이스를 들어가가지고 잘못됐을 때라든가 저랑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설치됐을 때 리셋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이 워크스페이스 아래로 쭉 내려보시게 되면은 리셋 디폴트 to saved layout이라는 이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이 뭐냐면은 지금 제가 디폴트로 세팅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디폴트로 세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원래 설치했을 때 초기 단계로 리셋을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내가 설정한 인터페이스의 초기 상태로 돌아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애프터 이펙트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작업을 할 때 따라갈 수 있게끔 셋업이 되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기초적인 지식들,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상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엄청 무거워요. 왜 엄청 무겁다는 게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무겁다 그런 거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말을 이렇게 설명해서
좀 작은 작업을 할 때는 정말 쾌적하게 쉽게 쓸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상업적으로 접근을 한다거나 내가 좀 묵직한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영상이 너무 무거워져요. 영상이 무거워지는데 프로그램이 무거워지는 거죠. 프로그램이 무거워져가지고 막 저희가 실시간 프리뷰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실시간 프리뷰가 엄청 막 버벅이면서 진행된다거나 그리고 내 컴퓨터의 용량을 엄청 많이 먹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에디트라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디트라는 탭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프리퍼런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프리퍼런스 메뉴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되게 수많은 메뉴들이 이렇게 쭈루룩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프리퍼런스 메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클릭을 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왜냐면은 이 프리퍼런스에서 저에서 메뉴를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창이 별도로 뜨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창들을 저희가 클릭해서 넘어다니면서 한 번에 세팅을 쭈루룩 넘어가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맨 위에 있는 제너럴 전체적인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을 해줍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프리퍼런스에 있는 제가 아까 그 리스트에 있는 메뉴들이 이렇게 쭈르륵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뉴가 쭈르륵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딱 몇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일단은 첫 번째로 미디어 앤 디스크 캐시라는 탭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알아둬야 되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오토 세이브, 그리고 세 번째는 메모리, 네 번째는 오디오 하드웨어.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시면서 꼭 알아둬야 되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먼저 말씀을 드린 게 미디어 앤 디스크 캐시라는 탭이죠. 미디어 앤 디스크 캐시라는 탭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와요. 자, 보시게 되면은 디스크 캐시라고 되어 있어서 맥시멈 디스크 캐시 사이즈,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애프터 이펙트에서 영상을 작업을 할 때 캐시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프리뷰를 좀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무엇인가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캐시 파일을 항상 지워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캐시 파일이 계속 쌓이게 되면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저장 매체 하드 또는 SSD라고 부르는 매체에서 계속 찌꺼기가 쌓이다 보니까 내가 컴퓨터에 뭔가 아무것도 설치를 안 했는데 점점 느려지고 하드에 빨간색 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영상 프로그램을 쓰시게 되면은 캐시를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내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영상이 재생이 되거든요. 저희가 이 프리뷰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영상이 재생이 돼야 되는데 영상이 처음이랑 다르게 너무 버벅이면서 재생이 되거나 렉이 너무 심하게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캐시 파일이 많이 쌓이게 돼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맥시멈 디스크 캐시 사이즈라는 거는 내가 얼마만큼의 여유, 그러니까 요만큼 채울 것이냐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512기가 정도의 이제 저장 매체의 용량이 이렇게 탑재가 돼 있다는 건데 그 중에서 46기가 정도라고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마우스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용량을 업다운 늘렸다 줄였다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게 되면 초이스 폴더라고 해가지고 이제 위치를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는데 웬만해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저장 매체가 돼 있는 부분으로 캐시 파일이 쌓이게끔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처리 속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느린 부분에다가 캐시 파일이 생성이 되면은 여러분이 작업하는 환경이 쾌적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속도가 빠른 부분에서 선택을 해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엄청 빠르게, 특히 이제 영상을 출력하는 과정을 저희가 렌더링이라고 하거든요. 그 렌더링에조차도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의 용량이 난 빠방하다 라고 하면은 이 부분의 용량을 쭉 늘려서 좀 꽉꽉 채우면서 쓰시는 방법도 있겠고, 나는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수시로 좀 비울래 라고 하시게 되면은 요정 이제 적당한 용량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용량이 꽉 차게 되면은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에 켰을 때 하드 디스크 용량이 부족합니다라는 에러 메시지 경고가 떠요. 디스크 캐시 막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하니까요. 그때 여기를 들어와서 이 초이스 폴더 아래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그 쌓인 캐시 파일을 싹 지워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럼 캐시 파일을 만약에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작업하는 영상을 문제가 생기거나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캐시 파일은 여러분들이 막 비우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우시고 나서 그냥 계속 쭉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캐시를 언제 비울 때 좋냐라는 생각이 들겠죠. 일단 캐시를 비울 때 좋은 시기는 영상 작업 도중에 비우는 거, 스카나에서 비우시는 거 좋죠. 두 번째로는 이제 작업이 끝났을 때 끄기 전에 비우신다거나 또는 이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새로운 작업을 하기 전에 전에 작업하던 걸 이렇게 지운다거나
라고 선택,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미디어 앤 디스크 캐시라는 부분을 봤고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오토 세이브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오토 세이브라는 기능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세이브 부분이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 밑에도 체크가 되어 있고 맥시멈 프로젝트 개수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저장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을 하다가 컨트롤 S 이렇게 까먹는 부분을 이제 자동으로 저장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저장이 너무 수시로 되면은 작업을 하다가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만약에 내가 자동 저장되는 걸 원치 않아, 난 컨트롤 S를 정말 잘 눌러, 그러면은 체크 해제하시고 쓰시면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은 맥시멈 프로젝트 개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5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20분마다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이제 애프터 이펙트가 저장을 해주는데, 그 프로젝트 파일이 최대 5개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5개 이후로는 생성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생성은 되지 않지만 맨 마지막 프로젝트에 계속 덮어 씌우기가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저장이 되는데, 가장 이제 맨 마지막에 생기는 프로젝트 파일은 계속 거기에다가 덮어 씌우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5개로 돼 있는데, 웬만해서는 저는 개수가 더 많은 게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계속 이제 생성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하다가 블루 스크린이 떠요. 그러면은 제가 작업하던 게 맨 마지막인데 거기 계속 덮어 씌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작업을 하다가 블루 스크린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일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젝트 파일이 터진다는 게 뭐냐면은, 프로젝트 파일은 멀쩡히 바탕화면에 이렇게 아이콘이 있는데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안 열려요. 그러니까 파일이 죽은 거죠. 작업한 게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요. 그러면은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그 맨 마지막 프로젝트 위에 있는 거 갖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개가 차이가 엄청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 개수를 웬만해선 늘리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분 밑에 이렇게 시간 정하는 거 밑에 여기 보면은 세이브 기능에 스타팅 렌더, 그러니까 영상을 뽑기 전에 한 번 더 저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렌더링 과정 전에 혹시 모를 내 작업을 한 번 더 안전하게 저장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꼭 체크가 돼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중요한 오토 세이브까지 됐고요. 자, 세 번째 이제 메모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메모리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이런 탭이 나오죠. 인스톨드 램이라든가 그 밑에 램 리시브드 for other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 여유를 두는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인스톨드 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 PC에 지금 전체 설치되어 있는 총 램의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6기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내가 밑에 이제 프로그램들에게는 얼마의 용량을 투자를 할 거고 내가 개인적으로 쓸 양을 조절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2기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막 딴짓하는 거,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뭐 인터넷에서 구글링을 한다거나 뭐 레퍼런스 영상을 본다든가 그런 거를 할 때 사용이 되는 램이 6기가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밑에 26기가로 되어 있는 거는 어도비 프로그램들이 사용을 했을 때 공유를 하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에 내가 램을 많이 제공해줄수록 큰 책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업 환경이 쾌적해지는 거예요. 뭐 빨라진다 그런 건 아니고, 막 튕길 일이라든가 막 문답 없음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디자이너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게 있거든요. 갑자기 작업을 하다가 흰 화면이 뜨면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방지를 할 수 있게끔 많이 배정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의 용량이 많으신 분들은 이 두 번째 용량을 제가 봤을 때 딴짓하는 데 있어서 6기가에서 4기가면 충분해요. 그 이상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다 나머지 프로그램에 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 세팅을 해주면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메모리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밑에 부분이 있는데 오디오 하드웨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오디오 하드웨어라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그 소리가 어디로 출력이 되는지를 설정을 할 수 있는 탭이에요. 그래서 디폴트 아웃풋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마이크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는 오디오 장치를 따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URRT2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인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모니터에도 스피커가 있고 스피커가 따로 있고 저처럼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상에서 갑자기 소리가 안 나. 재생을 했는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나. 뭐 예를 들어서 이어폰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디폴트 아웃풋이라는 부분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소리를 듣고 싶은 그 인터페이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인터페이스라기보다는 그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모니터면 모니터, 빔 프로젝트면 빔 프로젝트, 뭐 이렇게 등등등. 그래서 저번에 클릭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각종 오디오 장치가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레이턴시라는 탭이 이렇게 있는데, 자, 레이턴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수많은 숫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이턴시는 보면 대략적으로 먼저 설명드리면은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싱크를 맞출 때 좀 용이합니다. 왜냐면은 레이턴시를 빠르게 처리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는 처리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걸 좀 이해를 쉽게 말한다고 하게 되면은 200 밑으로 가면 갈수록 빠른 스포츠카, 그러니까 속도는 빠르지만 좀 실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딱 200이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일반 뭐 승용차, 안정적이고 편안한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0 이상으로 레이턴시가 늘어나게 되게 되면은 약간 덤프 트럭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짐을 최대한 이렇게 적재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200을 많이 쓰시다가 내가 뭐 별도로 뭐 싱크를 맞춰야 되는 작업이라든가 뭐 다량의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거나 오디오에 관련된 걸 할 때 사용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조절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애프터 이펙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서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으로 굴러가는지, 그리고 이제 설치를 하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때에는 이제 이 세팅이 끝난 이 상태에서 이어서 이 각각의 지금 이 화면에 있는 구성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화면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다음 수업에는 이 화면 인터페이스 구성을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 끝나신 거는 OK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포맷을 한다거나 내가 다른 곳에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은 계속 영구적으로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2강 수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